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14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벌써 16년 차라고 하셔서 와 네. 이렇게 동안이신데요. 어떻게 그러게요. 16년이나 활동을 뮤지컬 배우 카이 씨를 모셨는데요. 네. 서울대에서 성악을 전공하셨고 또 파페라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해서 정말 수많은 히트작 주역으로 출연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한국 뮤지컬 배우 최초로 월드 투어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모셨습니다. 카이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이입니다. 네. 오늘 유난히 좋아하시네요. 네. 아니 사실은 네. 우리 그 류일아 아나운서가 네. 지금 신류일아 구유경미 아나운서가 맞아요. 이름을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같은 동기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네. 학교 동기. 데뷔하실 네. 때부터 사실 저는 일화 통해서 간간히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예. 직접 뵈니 너무 반가워갖고 저희가 뭐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뭐 아나운서가 되거나 네. 혹은 뭐 저같이 이제 대중음악으로 넘어오거나 네. 하는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뭐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미도 굉장히 학교에서 좀 독특한 케이스로 분리가 되고 네. 저도 좀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이렇게 좀 좀 다소 더 억지스러운 좀 공통 분모가 있지 않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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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런 네. 사담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선 저희 팬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커튼콜에 초대해 주신 SBS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카이입니다. 네. 와. 네. 네. 굉장히 SBS 관계자. 관계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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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공연 하나를 끝내신 거잖아요. 네. 그게 레미제라블. 맞습니다. 네. 일단 가장 최근에 하신 공연이니까 네. 그 얘기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뭐 레미제라블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죠. 이름 자체만으로도 너무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적인 작품이고 또 많은 분들께서 아마 알고 계시고 관람을 하셨기 때문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세계적인 명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저로서는 큰 영광이고 네.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베르 역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카이 씨가 자베르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네. 자베르?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어떠셨어요? 어떻게 맡게 되셨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자베르 역으로 이제 오디션에 임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럼 장발장. 예, 역으로. 저도 네. 장발장이라는 역할에 대한 막연한 꿈과 기대가 네네. 있었고 네. 또 언젠가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장발장으로 오디션을 참가했었던 것이 사실인데 네. 이제 해외 프로듀서들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났는데 뭐 약간 기대감을 가지셨는지 저한테 이제 많은 걸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더 불러봐라. 네네.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거의 1시간 넘게 예, 음악 감독 또 연출가 저 또 기타 우리 한국의 스태프들을 해가지고 더웠던 날씨 같아요. 땀을 엄청 흘리면서 네. 오디션을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뭐 장발장의 대표곡인 뭐 Bring Him Home이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들을 불렀는데 그럼 전부 장발장 넘버들만 부르셨어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듀엣곡도 부르고 네. 했는데 그러고서는 오랫동안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오디션 경험이 많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지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네. 저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아마 장발장 역할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회의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카이는 그 빵을 훔치지 않게 생겼다. 안 훔치게 생겼어. 예. 팬분들은 빵을 훔치게 생기셔서. 근데 저도 그 캐스팅 결정된 걸 보고 네. 제가 장발장 안 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워낙 뭐 민우역 최재림 배우가 네. 이렇게 뭐 이건 나쁜 뜻이 아니라 네, 정말 네. 빵을 훔치게 생겼고 강렬하고 네. 뭔가 거의 190에 육박하는 네. 거구들. 네. 또한 이제 하수구 홀을 통해서 그 마리우스를 들쳐업고 그죠. 가는 어떤 그런 있죠. 네. 정말 구척 네, 장신의 네. 어떤 네. 그런 비주얼이 꼭 필요하다라고 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네들한테 음. 밀리는 게 맞다라고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네. 없었어요. 예. 네. 그랬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이 언젠가 꼭 하고 싶은 역할이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네. 뭐 그게 5년 후든 10년 후든 언젠가 다시 한번 기회가 오면 내가 막 운동을 열심히 예, 해서 벌크업을 몸을 좀 하든 하고. 예, 머리를 샷발을 하든 뭐 강렬한 인상으로 한번 네. 다시 가보겠다라고 훔치고 해서 마요. 들쳐붙고 이런 맞아요. 느낌으로. 예. 빵도 한번 훔쳐보고 뭐 하면서 좀 그런 내적 경험을 좀 더 네. 쌓아봐야겠다고 진짜로 생각을 훔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했는데 그러고 있다 얼마 후에 다시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영국 본사에서 네. 이제 제작자나 연출가들이 연락이 왔는데 음. 카이한테 그 자베르를 한번 제안해 보면 어떻겠느냐. 네. 그래서 저도 기자님처럼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레미제라블을 뮤지컬과 소설로 또 영화로도 봤지만 저도 그냥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자베르 그거 네, 어떤 네. 강력한 악인이잖아. 그렇죠. 장발장의 상대편에 있는 있기 네, 때문에 상대편에 있는. 그냥 네. 악역이잖아 네. 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기 네, 때문에 네. 글쎄 나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나한테 네, 뭐 네. 악역이기 때문에 단순히 안 어울린다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잘 안 맞는 옷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가졌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제 주변의 멘토들이나 또 제가 믿고 있는 매니저 또 회사 대표님하고 좀 이런 일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네. 굉장히 뭔가 무릎을 탁 치면서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요? 라고 오히려 물었고 아니 그러고 나서 너를 보면 너랑 비슷해. 그 말 안 통하고 네, 네. 자기 고집 세고 네. 그 너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도 뭔가 좀 생각을 달리 갖게 됐는데 이제 본사 측에서 옛날과 다르게 우리가 지금 자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 네. 것은 예전하고 굉장히- 좀 달라진 거예요. 예.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네. 저도 설득을 당했는지라 네, 네. 뭐 젠틀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형식이 갖추어져 있고 네. 그리고 섹시한 중년 오. 남성이고 그러니까 오. 우리가 러셀 크로우를 생각하면 된다. 뭐 그죠. 이렇게 영화에서는 러셀 크로우가 했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제가 홀랑 넘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고심 끝에 또한 자베르로서 다시 오디션도 치렀습니다. 다시 오디션도 하시고 준비를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네. 해서 이제 자베르의 명곡이자 레미제라블의 명곡으로 꼽히는 이제 스타일즈라든지 네. 뭐 이런 명곡들을 준비를 해갖고 또한 그들에게 이제 좋은 호응을 네. 얻어서 네. 참여를 하게 됐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베르가 단순히 악역으로 보기보다는 맞습니다. 굉장히 원칙주의자인 네. 거잖아요. 이제 그네들이 이제 작품 이제 연습을 하면서 가장 강조했었던 것은 절대 악인처럼 보이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베르의 그 강단을 그쵸. 설득시켜야 된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다리에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될 때는 네.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너의 잘못이 아닌데 왜 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라고 동정심을 유발해야 된다라는 네. 이제 주문을 많이 받았고 네. 또한 이제 성경에서 마치 신약과 구약이 있듯이 네. 원칙 네. 자베르 같은 경우는 이제 구약에 구약에 해당이 가까운, 되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율법주의자들 네. 한치의 뭔가 그쵸. 용서가 없고 네. 딱 그 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러나 장발장은 약간 신약에 입각한 네. 죄인이라도 용서받고 또한 신을 만나면서 그 사랑을 베푸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뭔가 선과 악이라기보다는 네. 신념 그리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랑의 모습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레미제라블의 궁극적인 메시지다라는 네. 것을 저도 공연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예.
빨려드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신다. 노래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자베르가 너무 중요한 역이죠.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레미제라블을 참여하게 되면서 네. 약간 장발장이 주인공이고 그 메인 롤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조금 달리 갖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뭐 자베르뿐만 아니라 또 레미제라블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뭐 작은 역할, 크고 작은 역할들, 뭐 에포닌, 네. 뭐 판틴부터 테나르디에까지 네. 이 무엇 하나 주인공 아닌 것이 없다. 네. 그거 맞아요. 네, 라는 맞습니다. 것을 느꼈고 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감동을 받고 그것을 관객들과 공유하고 네. 또한 내가 맡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무대 위에서의 주인공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저의 변화의 계기도 또 레미제라블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진짜 말씀을 잘하시네요. 네,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신다고 해서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가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월드 투어 얘기도 있고 얼마 전에 끝난 레미제라블 얘기도 있고. 근데 또 카이 씨는 또 서울대 성악과를 나온 원래 성악도였다가 또 중간에 파페라 가수를 네. 하시다가 뮤지컬 배우로 이제 데뷔를 하셨으니까 그 걸어온 음악 인생의 변화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처음으로 돌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저도 한번 네. 얘기를 해보면서 네.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한번 재정립해보고 네. 좀 다시 깨닫고 네. 좀 발전하는 그런 걸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그 양력을 보면 되게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서울예고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약간 좀 기사화 때문에 그래요? 네. 훌륭한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네. 아니 네. 그 일화가 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남자들은 좀 목소리가 익어야 돼서 성악과 들어오는 친구들이 재수, 삼수, 장수생들이 많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현역으로 들어온 뛰어난 학생이었다. 예, 네. 동기라면. 네. 그렇구나. 그래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쨌든 성악을 하신 거고 그리고 서울대에 가서도 교육받은 건 대부분 클래식 레파토리일 네,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나는 다른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 전부터 있었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농담 삼아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음악을 전공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음악 선생님이셔가지고 예,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성악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받았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죠. 네. 막 어머니가 오솔레미오를 원어로 가르쳐 주시고 막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매체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학원 이제 뭐 국어 산수 학원에 네.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어머니가 문 두드리고 기열이 엄마인데 네. 좀 같이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뭐지 이러고 어머니를 따라가서 간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조수미 독창회였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네가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왔다 이러면서 그걸 봤는데 그 무대에 완전 제가 감동을 받은 거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제가 성악에 좀 눈을 일찍 떴어요.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남자 성악가의 경우에 뭐 고등학교 때 학교나 교회 뭐 성가대, 맞아요. 합창부 이런 데서 그런 게 계기가 돼서 성악을 좀 뒤늦게 시작해서 네. 좀 뭐 이렇게 재수하고 삼수하고 네. 또 그 더 오랫동안 하다가 학교에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원체 이 성악을 일찍 시작한 데다가 또 예고에서도 많은 정말 클래식 음악에 심취를 해 있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 음악의 기쁨, 클래식의 기쁨을 아는 것도 남들보다 좀 빨랐고 그런데 요 한계성을 아는 시기가 남들보다 좀 빨랐던 그것도 것 같아요. 빨랐구나. 네. 어떤 한계를 느끼셨어요? 그 멋있게 얘기하는 것과 실질적인 게 있는데 멋있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음악이 가진 어떤 비전 같은 게 좀
밝지 않다. 음. 예,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사실이고 네, 네. 두 번째는 먹고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 같은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네, 얘기는 네, 네. 그 참 IMF 세대거든요. 네, 제가. 근데 이 성악 음악을 배운다는 것이 레슨비며 뭐며 상당히 좀 버거운 네. 부분이 많았고 네. 제 어머니께서도 이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제가 어느 날 아르바이트 때문에 결혼식 축가를 갔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로 그 결혼식 축가를 많이 불렀었는데 그때 어느 날 그 굉장히 현재도 유명한 그 발라드 가수분이 네. 축가를 부르러 오셨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그분이 축가를 부르고 내려가시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면서 네. 제가 그 결혼식장 매니저분께 저런 유명 가수분은 와서 노래를 부르시면 얼마나 받아가실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웃으시면서 그래 몰라도 너의 한 1000배는 받지 않겠니? 이렇게 네. 농담 삼아 네. 네.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굉장히 스스로 초라해지고 암담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아. 나도 어렸을 때부터 진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전공을 해왔는데 네. 우리네 그 업계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네. 그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명해져야 되는 거구나. 네. 어린 나이에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면 내가 성악이라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노래하는 건 좋아하는데 네. 네. 이 오페라 가수나 뭔가 가곡 가수가 네. 돼서 유명해진. 유명해지거나 음악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으니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지? 이제 그때가 아마 저의 시작이 아니었나. 예, 그런 네.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런 고민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그때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것도 지금처럼 없었죠. 활성화가 안 돼 네,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어떤 정보를 얻는 것도 굉장히 네. 제한적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이제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가수가 나오게 됐고 그랬죠. 네. 일디보라는 가수가 그랬죠. 나오는 네. 거를 제가 보면서 네. 이제 많은 사이트의 정보를 이제 막 찾기 시작을 했어요. 네. 어. 네. 분명히 성악인데 기존의 성악 가수는 아니고. 다르고. 네. 우리나라에는 이런 가수가 이렇게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임형주, 임태경 선배가 있긴 했지만 네. 네. 조금 색깔은 좀 다른 것 같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MD라는 게 있었어요. 그 네. CD 다음에 MD 플레이어라는 네, 게 잠깐 네, 있었던 네. 적이 있었는데 그 CD 정도의 음질에 녹음이 가능한 어떤 개인 기계라고 해야 네, 될까요? 네. 네. 거기다가 제가 막 교회 반주자에 녹음을 해서 네. 성악 발성인데 가요나 팝을 불러보는 이제 시도 같은 것들을 네. 해보고 네. 그런 걸 녹음하고 만들어서 이제 이제 막 주변에 음악 제작하시는 분들께 좀 들어봐 주십사 네. 부탁도 하고 네, 네. 네. 그런 어설펐던 시간들이 좀 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소위 하나 딱 걸린 게 네. 이제 제가 데뷔를 하게 된 네. 그 회사에서 네. 파페라 가수 결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네. 원래 이름 그러니까 성함이 기열인데요. 네, 그래서 네. 기열을 좀 빨리 읽어서 그런 약간 네. 그런 거. 주변에서 이제 네. 결아 이렇게 결아. 애칭처럼 부르는 네. 시인들이 네. 많아서 네. 네. 그렇게 이제 2008년 어.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네. 데뷔할 때 노래는 어떤 곡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네. 알렉산드로 사피나라는 네. 지금도 뭐 유명하지만 그때 그때 굉장히 인기였던 네. 이탈리아의 테너가 있었는데 네. 파페라 테너죠. 파페라 테너. 네. 그 사람의 이제 루나, 네. 루나 뚜 네, 관티 맞아요. 소노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네. 그 노래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죠. 근데 제가 그 노래가 굉장히 멋있었고 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하려고 하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그렇죠. 그때만 해도 이해를 잘 못하니 네. 그럼 차라리 이 노래를 그냥 번안을 한번 해봐야겠다 네. 했기 때문에 월하연이라는 곡으로
그랬군요. 루나를 번안해서 네. 불렀던 게 제 첫 번째 싱글 아, 앨범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는 너무 한국에는 없으니까 그렇게 외국에서 이미 유명한 곡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에게 제가 하려는 걸 설명해도 잘 납득을 못하고 네. 납득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노래 안 이게 들어. 안 돼. 예, 네. 좀 비관적인 부분이 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좀 난관이 많았고 어. 또한 그 싱글 앨범을 내고 그걸 이제 그때 소위 뭐 유명 큰 대형 기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 저도 직접 그걸 들고 다니면서 네. 이제 PD님 만나거나 뭐 음. 어떤 음악 관계자분들 만나면 드리곤 했는데 네. 그러면 정말 무자비하게 그냥 버리시기도 하고 아, 또 이건 안 돼. 이런 안 돼라고 이제 네.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도 음. 많이 하고 해서 뭐 진짜 어디 인사동 골목길에서 네. 노래한 적도 있고 아. 뭐 지방에 아주 소규모 축제 같은 데서 노래를 한 적도 네. 있고 그러면 이제 네. 결 아니고 네. 걸 이렇게 써 있던지 잘못 썼어. 네. 카이로 바꾼 이후에도 네. 뭐 가이 이렇게 써 있던지 뭐 수모 아닌 수모를 받으면서 아, 이제 네, 아주 웃을 일이 좀- 아니다. 네 진짜. 그때는 네. 참 슬프네요. 웃지 못할 네. 그런 해프닝들이 참 많았죠. 네, 그래서 네. 참 시작이 쉽지 않았다. 아.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 카이라는 이름은 조수미 선생님이 지어주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네. 마침 그렇게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뭐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조수미 선생님께서 그 학교 후배인데 네.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애가 고전하고 있다라는 네. 말이 전해진 네. 모양이에요. 근데 아. 그분께서 그럼 좀 자료를 좀 줘봐 해서 제가 노래하는 걸 좀 들으셨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락을 받아서 네. 내가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때 잠깐 뭐 게스트나 네. 아니면 네.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찬조 출연? 예, 찬조 네. 출연 뭐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래?라는 네. 제안을 받아서 저한테는 뭐 이게 약간 농담 네. 이게 보이스피싱 같은 느낌도 좀 들었고 예. 네. 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신 이제 은인이자 네. 네. 또 저의 뭐 또 한 명의 스승이자 네. 그런 분이 바로 조수미 선생님이시죠. 어. 예. 아까 처음에 어머니가 학원에서 공부하던 네, 카이 씨를 데리고 가서 봤던 음악회도 예. 조수미 예, 그때 했고. 그 네. 긴 줄을 서서 네. 받았던 사인 CD를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렇구나. 그때 그걸 들고 갔어요. 오. 저 이런 걸 받았었다. 아. 그랬더니 다시 그냥 만나셨을 네. 때. 예, 네, 막 네.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조수미 선생님 앞에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예, 네. 하지만 네. 저에게 있어서는 진짜 네. 큰 산 같은 예. 네, 그런 네. 존재였는데 이제 그렇게 계기로 네. 또 제가 활동명을 좀 넓힐 수가 있었고 아, 네. 또한 조금 더 한 발짝 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아. 예, 네. 싶어요. 아, 요즘은 사실 팬텀싱어도 있고 그런 음악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그때는 정말 없을 때 뭔가 선구자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네. 개척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조금 이건 되게 솔직한 고백일 수 있는데 네. 대중들은 네. 요런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네. 나 공부 안 했는데 그냥 1등 하던데 어. 나 노력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잘 되던데 약간 아, 그래요? 이런 선천적인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그 열광하는 어떤 그런 그 본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부러워하면서도 그런가? 열광하는 예, 건가? 좀 높은 존재, 네. 천재 같은 느낌. 천재. 예. 아, 네. 근데 사실은 그 천재들이 노력을 안 한 거는 아닐 텐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각광을 받는다는 네. 것이 상업적으로도 통한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런지 아. 노력에 대한 부분보다는 선천적인 부분에 대한 면이 더 강조되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요즘 좀 뭔가 들어요. 타고난 천재에 대한 맞아요. 선망. 네. 근데 저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혜성같이 나타났다라는 말이 저에게는 통용이 되지 않고 네. 옛날부터 정말 덕지
산을 오르듯이 올랐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지금 현재 저희 대표님도 야 엑스칼리버의 세트로 마련된 그 산을 네. 그 칼을 들고 네가 하나하나 오르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 네 저 옛날 그 모습 장면 같아서. 생각나요. 네네. 진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 저도 물론 극중이었지만 네.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런지 네. 모르겠는데 그 세트가 상당히 컸고 맞아요. 그 세트를 놓기 위해서 세종문화회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세트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네, 그랬는데 거기를 그 엑스칼리버 칼을 들고 저도 목이 메네요. 하나씩 오르는데 저도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돌이켜 보면 그 순간에 막 옛날 생각도 나고. 네, 눈물도 많이 나고 네.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흘러서 야, 참 고됐다. 네, 네, 16년이라는 시간이 참 고됐고 네. 참 내 능력이 부족했다. 예, 그럼에도 오늘날의 카이가 여기까지라도 존재했던 건 정말 그 수많은 친구들, 수많은 그 관객들? 예언자들, 네. 선지자들, 그 네, 엑스칼리버에 빗대자면 네. 예, 네. 그런 사람의 도움이었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또 좋아해준 관객들이 또 점점 더 많아지고 하니까. 그쵸. 네, 네. 예, 그래서 또 목이 아니, 메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네. 이제 한 해 한 해 갈수록 네.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파페라 가수로 어렵게 활동을 하시다가 뮤지컬은 또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은 녹음을 혼자 네. 하고 네. 돌아다니다가 네. 저를 눈여겨 보시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방송이라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그 분이 이제 그때 뮤지컬의 관계자 분이었는데 네. 어쨌든 이 음악이 주류 시장이 아니니까 그 네가 뮤지컬을 해도 잘할 것 같으니 네.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주셔서 네. 사실은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네. 굉장히 창작 예전 창작 작품의 뮤지컬이죠. 예, 정말 네. 고전 중의 고전인데 네. 그걸로 첫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상황이 그때 좀 좋지 않았고 제작 환경이 열악했기 네. 때문에 네. 저 역시도 뭐 몇 번 공연을 하지 못하고 뭐 접혀서 그거를 제가 어디서 저의 데뷔작이다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했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시작 아닌 시작을 그렇게 뭔가 하게 됐고 그때 너무 심적으로나 또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네. 뮤지컬은 안 해야 되는 아닌 거구나. 것 같다. 예, 예, 그런 마음을 접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 오디 뮤지컬 컴퍼니죠. 네. 제가 뭐 저를 뮤지컬 업계로 이끌어준 뭐 장본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 그 신춘수 대표님. 대표님께서 이것도 굉장히 웃긴 게 그냥 이건 방황도 아니고 약간 방랑에 가까운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때 산책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산책도 아니고 그냥 그냥 하염없이 돌아다니는, 길을 막 네. 돌아다니고 돈도 없고 네. 막 버스비마저도 아까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신춘수 대표님을 만났어요. 길거리에서요? 네, 길거리에서 그냥 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혹시 저 옛날에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네. 그래 너구나. 잘 지내니? 예. 그래 언제 한번 보자. 뭐 전화번호 그대로지? 예. 그러고선 그냥 지나갔는데 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연락이 와서 너 뮤지컬 한번 해볼래? 그리고 제안해 주셨던 게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라는 네. 작품이었고 네. 그 작품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예. 네. 뮤지컬을 너무 사랑하게 됐고 네. 그때 함께 했었던 동료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을 뭐 지금 이창용 또 네. 이석준, 네. 고영빈 이런 선배들이었는데 네, 너무 네. 좋았고 또 신춘수 대표님도
절 믿어주고 네. 저에게 뮤지컬 배우로서 발돋움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신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네. 지금도 너무 존경한 부분이 많고 아. 그래서 그렇게 저의 뮤지컬이 첫 시작이 그랬군요. 되었던 것이죠. 예. 네. 운명이라는 게 있는 그러면 것 있나 같아요. 봐요. 예. 네. 결국은 뮤지컬을 할 운명이었어요. 그런가 보네요. 지금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뭐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하셨는데 그럼 뭐 그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예. 네. 근데 그래도 그러면 가장 도전적인 작품은 뭐였을까요? 하셨던 것 중에. 가장 도전적이다. 네, 어려웠는데 해내고 나니까 정말 좋았다. 뭐 이런. 일단 뮤지컬 팬텀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주연으로 발돋움한 첫 번째 그게 네, 처음이었나요? 작품이었습니다. 아, 네, 팬텀 초연이었고 네, 그때 박효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류정한 네. 또 저 카이 이렇게 셋이 네. 팬텀 역에 캐스팅이 됐고 아, 상대적으로 저는 굉장히 레어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쉽게 말하면 신인이었기 때문에 네. 출연 회차가 많지 않았고 네. 전 목숨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어. 목숨을 걸었고 정말 열심히 했고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을 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한 도전적이다라고 한다면 배너를 꼽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에서 데뷔를 하고 그 다음이 이제 또한 유정한 선배랑 같이 했었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작품이었는데 맞아요. 그때 뭐 상 받지 않으셨어요? 신인상을 그죠? 받았습니다. 네, 예. 저 기억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도련님 이미지 이제 아침 드라마로 따지면 실장 뭐 약간 그런 네. 이미지가 네. 좀 있었나 봐요 저한테 이제 뭐 명문대 나왔다고 하고 네, 좀 네. 이미지가 좀 그렇고 근데 내 마음속에는 막 피가 들끓는데 네. 막 이런 것 다 잘할 수 있을 것 네. 같고 이런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그런 시기니까 그래서 이제 아리랑이라는 창작을 통해서 맞아요. 또 그 작품도 하셨더라고요. 예, 뭐 그것도 소위 악역이죠. 예, 네. 양치성이라는 네. 인물도 좀 도전을 하게 됐고 네. 했지만은 이제 벤허라는 작품은 저에게 있어서 좀 굉장히 도전적인 작품이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처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연출님이 이거 탈의가 있어. 네, 맞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네. 뭐 사실 뭐 그 전에 드라큘라라는 작품을 통해서 운동 경험은 좀 있었지만 또 입금 전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뭐 몸을 만든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영화나 소설을 봤더니 이 노예선을 그죠. 타고 예, 항해하는 예, 어떤 예.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영화라는 것은 몸을 만들 시간을 주잖아요. 네. 근데 뮤지컬이라는 건 뭐 갑자기 불렸다 늘어났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3시간 동안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 이번에는 정말 노예가 한번 돼봐야겠다. 그래서 이게 뭐 많이 나가는 문무기도 아니었지만 굉장한 감량과 네.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실신할 것 같은 운동을 했고 네. 모르겠습니다. 가령 그게 어떤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기 위한 거라면 한 몇 달을 잡고 노력을 한 후에 네. 대회가 딱 끝나면 거기서 단 도너츠를 하나 물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공연이 3, 계속되니까. 4개월이니까 이걸 한번 시작해서 멈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6개월 이상 탄수화물을 입에 안 댔던 것 같아요. 오. 예. 그러면서 공연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력이, 생각해 보면 예, 예. 참 독한 X다. 예, 그런 진짜 나도 독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전적이었다. 저 연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첫 번째 리허설 끝내고 나왔는데 제가 커튼콜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네가 손을 벌벌 떨더래요. 벌벌. 그러니까 정말 혼신을 다했던 것 같고 요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결론은 요령이 없었다. 요령이 없었어요. 정말 무식하게 너무 열심히 요령 정말. 없이 네, 정말 네. 사활을 걸었고 네. 잠도 잘 못 자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렇게 6개월을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이었다면 배너의 초연을 좀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구나.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러 작품 말씀하셨는데 아까 처음 주역을 했다고 한 그 팬텀 네. 거기서 노래하신 거 영상이 준비돼 있는데 한번 네네. 들어보고. 팬텀 안에 참 명곡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Where in the World 그러니까 그 어디에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참 이제 뮤지컬 창작은 아니죠. 초연을 한다는 건 네. 참 쉽지 않은 일인 게 가사 번역에서부터 그렇죠. 노래의 네. 키를 정하고 네. 또 그걸 어떤 움직임으로 쓰느냐를 연출과 상당히 많이 협의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상당히 생각보다 고통스러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10년 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 할 때 뭐 가사며 여러 가지가 참 쉽지 않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크리스틴이라는 음악의 천사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담은 굉장히 클래시컬한 네. 빅 넘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 들어보시죠. 네. 세상이 무너진 이 순간 여기를 벗어날 길은 어디 음악을 빼앗긴 이 순간 내 삶의 의미는 대체 어디 무덤 속에 태어나 고통 속에 버려져 음악의 천사여 어둠에 갇혀버린 내 삶의 빛을 광활한 세상 속 그대는 어디에 숨어있나 작은 새처럼 사뿐히 하늘을 날아갈 큰 목소리 그 어디에 나의 그댄 어디에 어느 작은 마을의 천사의 음성 가진 그대 강하고 부드러운 노래 내 맘을 단숨에 녹일 그대 그 어디에 언젠간 그댈 찾아내리라 온 거리를 걷다 이 세상 저 끝에 닿는데도 내 몸을 감싸줄 따스한 음성에 내 영혼 던지리 그 어디에 세상을 바꿔버린 그 노래 심장을 빼앗겨버린 운명의 노래 나 유일한 희망으로 꿈꿔온 미래 모든 건 나의 계획 속에 지옥 같은 세상에 온몸을 던져 널 찾겠어 내 영혼 바쳐서 그녀를 갖겠어 순결한 나만의 천사 알 수 있어 환상이 아니야 그대는 내게로 와 나의 음악이
뮤지컬 팬텀 중에서 그 어디에? 네. 아. 이게 오페라 유령의 원작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가지고 만든 또 다른 뮤지컬인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네. 이제 작곡과 완성은 이게 먼저 됐다고 해요. 오페라 유령보다 이 작품이 아. 먼저 됐는데 그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는 그때 당시에도 유명 프로듀서가 네. 이 작품을 이제 팬텀 오브 더 오페라를 네. 기획해서 올라가는 게 먼저 시행이 됐고 네. 이게 너무 흥행을 하는 바람에 아. 이 작품이 제대로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아. 이제 뒤쪽으로 있다가. 밀리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이제 브로드웨이나 또 해외에 계신 제작자분들은 이 작품의 존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네.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 약간 이제 뮤직비디오처럼 찍어서 실제 공연 장면이 아니고. 네네. 그죠? 네. 거의 뮤지컬 제작을 하면서 이런 뮤직비디오 네, 예, 이런 네. 것들을 본격적으로 만든 거의 최초 아니면 초창기의 네, 네. 예, 영상이라고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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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팬텀 넘버를 봤고요. 정말 진짜 많은 작품 얘기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클래식에서 뭐 아주 멀어진 생활을 해오신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클래식 채널도 맞아요. 있으시고 네. 카이 클래식. 그러니까 네. 그리고 클래식 그 프로그램에 DJ를 하신 적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오랫동안 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 이제 K 본부에서 한 클래식 네, 네. 그 프로그램은 저희 본문은 아닙니다만. 네. 네. 제가 거의 데뷔 초에 네. 예, 거의 한 5, 6년 정도 했었던 것으로 네. 기억하고 네. 저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예. 저에게는 참 소중한 기억이고 또 경험이었던 네. 게 맞고요. 네. 유튜브 채널은 뭔가 활성화 시켜보고자 했으나 네. 그 여러 가지 좀 말 못할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네. 잠시 중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혹시 저와 함께 카이 클래식을 운영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직도 클래식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네. 예,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맞아요. 아. 예, 제가 클래식이라는 것은 이제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고전 음악이라는 뜻이 있지만 네. 또 많은 부분에서 클래식은 기초와 기본 네.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클래식을 굉장히 사랑하고 네. 또 콜라도 클래식을 먹고 에? 예. 콜라, 그러니까 콜라 뭐 클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 이런 거 안 먹고 딱 콜라? 원래 네, 거. 클래식. 또 어디 네. 버거도 가면 클래식 클래식, 버거. 클래식. 예. 네. 올 때는 기본을 일단 마스터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네. 또 실제로도 뭐 오페라나 발레 공연을 굉장히 매니아스럽게 좋아하고 아, 네. 클래식은 뭐 저의 삶에 있어서도 큰 네. 뭐 취미 활동이자 또 뭐 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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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뮤지컬하고 오페라는 다른 장르이긴 하지만 또 닮은 부분도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뮤지컬을 계속 해오면서도 뭐 제가 상업 예술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언제 어디까지나 저는 순수 예술의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네, 하고 네. 있고 이걸 예술적으로 또 음악적으로 또 카이라는 사람을 기점으로 어떻게 이거를 가장 순수하게 풀어낼 것인가가 저의 늘 목적이었고 네. 뭐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이 월드 투어 역시도 네. 가장 순수한 음악의 클래식을 바탕으로 한 순수 네. 예술의 관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의 출발점은 그 클래식이라는 이름을 빼놓을 수 없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월드 투어 얘기를 이제 넘어왔습니다. 네.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곧 출국하신다고 알고 네네. 있는데. 네. 네. 이제 월드 투어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나도 데려가 뭐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결국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출국, 네. 공연, 그죠. 출국, 그 공연 또 뭐 약간 그런 네. 느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뭐 부담감이 좀 크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 아주 좋은 계기를 맞아서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뉴욕 카네기홀에 네. 준비가 돼 있고 LA에서는 브로드 스테이지라는 산타모니카에 네. 있는 굉장히 좋은 클래식 아트홀이라고 들었고 아, 네. 그다음에
충칭 대회 아, 네. 예, 대학 네. 예, 네. 그게에서 그 그러니까 콘서트홀 중국에서, 예, 네. 네. 콘서트홀에서 또 준비가 돼 있고 네.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한국에서는 예술연당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 이제 그리고 제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이제 또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 아마 아직 모든 게 결정이 되지 않아서 발표는 안 되었는데요. 네. 아마 또 뭐 아시아 지역과 그 외 지역을 아. 또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 2024년에 프로젝트로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장기 프로젝트. 네네. 언제부터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시기로 돌아가자면 그 한창 꿈 많던 그 어린 시절이죠. 네, 예, 네. 조수미 선생님께서 해외를 다니면서 모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오페라 하시고 콘서트 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고 네. 또 어느 날은 H.O.T나 동방신기가 네. 해외에 네.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멋지다. 네. 와, 이런 생각도 가져왔는데 뮤지컬을 하게 되고 이제 어느덧 중견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서 보니까 왜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뉴욕에 이제 여행차 네. 길을 걷다가 카네기홀을 발견하게 됐는데 네. 거기 이제 벽면에 이제 공연 스케줄이 쫙 붙어 있는 네. 걸 보면서 또 그 몹쓸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네. 네. 나도 한번. 네.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활동하는 제 지인들에게 네. 그곳에서 공연한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볼 보고 네. 했죠. 그랬더니 뭐 한번 알아는 볼게 나중에. 그래서 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카이가 그걸 하고 싶어 해요. 라는 얘기가 의외로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 한번 같이 해보자. 우리가 한번 준비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 하나씩 생겨나면서 이제 그동안 또 준비해 왔었던 일본 또 네. 네.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았었던 중국 뭐 이런 데를 이렇게 한 대 엮어서 예 그럼 우리가 네. 월드 투어라는 명목으로 네, 네. 한번 해보자. 방랑을 한번 해보자. 예 그렇게 시작된 것이 네. 예 이렇게 일이 커졌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뮤지컬을 하시려나 생각했는데 약간 제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사실 한국 뮤지컬 배우 중에서는 뭐 김준수 씨 네. 말고는 참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해온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찌 보면은 삶의 발버둥이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독한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만 음원 사이트에서 이제 카이 쳐보니까 네. 진짜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뮤지컬 음원도 정말 많고 그렇죠. 네, 제 개인 앨범도 정말 그쵸. 많고 네. 참 다양한 걸 해왔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콘서트 역시도 알게 모르게 제가 정말 다양한 컨셉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개인 콘서트를 많이 해왔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고향은 늘 클래식에 있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뮤지컬이 가지고 있는 상업적인 부분 외에 네. 이 음악과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한 면 네. 이것에 한번 치중을 해보자. 그것이 이제 월드 투어와 네. 결합이 돼서 네. 이제 마이크 없이 네. 또 누가 보면은 뭐 조수미 뭐 또 플라스토 도밍고 이들의 독창회와 다를 것이 없는 피아노 한 대와 목소리 네. 하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순수 예술의 모습을 띄고 있는 네. 그런 투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어떤 노래를 부르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레파토리는 철저하게 뮤지컬 곡이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카네기홀에서도 이런 일이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뮤지컬 곡을 피아노 한 대와 예. 이렇게 가수 한 명만 그러네요. 이렇게 한 음악회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는 제가 좀 깡이 있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뮤지컬은 그래서 마이크를 원래 쓰시잖아요. 공연장에서는. 오케스트라의 힘도 강하고 네. 무대 장치며 조명 그렇죠. 의지할 네.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더 판타스틱하고 황홀한 어떤 예술 장르로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 완전히 반대 있는
지금 그렇죠. 네, 그런 거 다 폼이거든요. 걷어내고. 예, 그래서 저의 노래, 네, 확성이 되지 않은 목소리, 네. 그리고 피아노 한 대, 또 저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소극장의 규모, 이런 걸 봤을 때 저에게도 정말 높은 산이고 네. 부담이자 또 도전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궁금하네요. 네. 전에 일본에서 약간 클래시컬한 음악회를 하신 적이 맞아요. 있는데 그 네. 영상이 언플러그드 인 있거든요. 도쿄. 네. 예. 이것도 언플러그드니까 뭐 마이크 없이 하신 거죠? 맞아요. 네. 그때도 오히려 사람들이 더 역으로 물었어요. 뮤지컬 배우인데 마이크 없어도 되느냐.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없는 걸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음악회가 성사가 된 것이고 네, 네. 이제 보실 영상이 아마 코로나 전이니까 아마 네. 5, 6년은 된 것 같은데 2019년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도 그 일본에 제가 아직 이 터가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네, 네. 많은 분들이 일본에서 도대체 얘는 저 뭔데 사람 이런 누구야? 겁없는 네, 네. 짓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아마 그때 네. 영상을 네, 네. 준비하신 것 같네요. 네, 한번 보고서 또 얘기. 어떤 노래일까요? 이거는 이제 토스티라는 이탈리아의 작곡가 있어요. 이제 가곡을 하셨나요? 맞아요. 가곡을 많이 네. 작곡했고 하지만 당시에는 네. 파퓰러한 작곡가였습니다. 아, 예, 네, 예. 네. 만돌린이라고 하는 네. 그 이탈리아 특유의 전통 악기를 들고 네. 노래를 만드는 그 당시에는 이제 대중음악 작곡가였지만 네네. 지금은 클래식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런 곡을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사랑했는데요. 네. 그 중에 랄바세 파라달라 루체 롬브라라는 무슨 뜻인가요? 그 태양은 새벽별은 지고 뭐 이렇게 한국어로는 네, 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네.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토스티 역시도 아마 그 당시 이탈리아의 시대상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때는 서민들의 삶이 쉽지가 않았고 또 가장 순수했던 사랑과 또한 네. 문학 같은 것들을 지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아마 그런 새벽에 네. 어떤 빗대어서 노래한 것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lba separa dalla luce l'ombra e la mia volontà dal mio desire un dolce stelle e l'ora di morire un Dio divino amor dal ciel mi sgombra pupille ardenti o voi senza ritorno speletristi spegnete incorrotte morir debbo veder non voglio il giorno per amor del mio sogno e della notte chiudi il mio notte ne tu sei materno mentre la terra pallida signora ma che dal sangue mio nasca l'aurora e nel sogno mio breve il sole eterno e nel sogno mio breve il sole eterno 네.
그 일본에서 언플러그드 인 도쿄 2019년에 하셨던 거의 뭐 클래식 콘서트 그죠? 그냥 클래식 리사이트, 성악 리사이트인데요. 네. 같은 근데 느낌으로. 박수가 아주 목소리가 크네요. 네. 네. 제 팬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피아노는 누구셨어요? 피아니스트는 그 이범재 음악 감독이라고요. 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역시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많은 뮤지컬 무대에서 음악 감독이자 연주자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네. 어느 날 제가 한 영상에서 저 친구가 연주하는 걸 들었는데 분명히 저 친구는 나랑 같은 종자다. 네. 그런 느낌이 와서 아, 네. 제가 먼저 연락을 취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 회사에 네. 소속하면서 그렇구나. 많은 네.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이제 음악적 파트너로 네. 삼고 있는데 근데 그 뮤지컬 할 때 그 발성이랑 성악할 때 발성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하루도 더 걸립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사실 제가 성악으로 시작해서 남들보다 성악적으로 소리를 내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네. 네. 하지만 발성의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뭐 홍광호, 박은태 이런 저와 네, 함께하고 배우들. 있는 훌륭한 배우들이 저보다 더 발성의 메커니즘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유독 이제 성악을 전공했고 또 쓰잘데기 없이 가방끈이 좀 길다는 어떤 프레임이 씌워져서 네. 이 성악적인 소리다라고 딱 그냥 단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뭐 살짝 보여드리자면 네. 제가 아까도 보였지만 성악했을 때는 뭐 예벨라 이렇게 노래할 때가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노래할 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가슴이 두근거려 이렇게 뮤지컬 노래 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성악 발성이라는 프레임을 떼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성악 발성과 뮤지컬 발성은 다른 거잖아요. 내실 때, 소리를 내실 때 지금 달리 내셨잖아요. 다르다고 할 수 있긴 하지만 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힘을 주느냐 조금 더 힘을 빼느냐의 네. 문제고 네. 소리의 호흡을 어떻게 조금 더 밀도 있게 쓰느냐 아니면 조금 더 가볍게 쓰느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것은 성악가들도 바그너를 하느냐 모차르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무게감을 조금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그런 차이다. 있듯이 네. 약간의 지혜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음. 좀 유동적으로 발휘할 수 네,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네. 좀 굉장히 짧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길게 하려면 얼마든지 길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일까지 할 수 있는데. 네, 반론을 제기하면 부딪힐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자꾸 저 사람은 성악을 했으니까 성악가처럼 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네. 한 적도 있었으나 그게 부질없는 짓이었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어요. 네. 그냥 나는 나 카이의 노래일 뿐이지 네. 네. 그네들이 성악이라고 하신다면 그런 것이고 네. 뭐 누군가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닌 것이지. 네. 그러니까 성악가들은 아마 제가 노래하는 걸 보면은 쟤 왜 노래 저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뮤지컬 배우들은 제가 이렇게 노래하면 왜 성악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데뷔 초창기에는 그 속하지 않음이 굉장히 불안할 때가 있었지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카이만의 노래로 정착이 된 것 같아서 네. 뭐 일종의 자부심 또 경험으로 체득된 어떤 나만의 노래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럼 제가 이제 사실 여쭤봤던 거는 그 이번에 콘서트 하실 때는 마이크가 없이 그냥 정말 무슨 소리라고 생 라이브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하려 그러면 평소에 그러니까 뮤지컬 무대에서 하시던 거랑은 또 다르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건 역시도 네.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뮤지컬이랑 똑같이 노래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정말 뮤지컬 할 때처럼 소리를 풀어서 내보이면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 클래식 홀을 채울 수가 없어요. 흔히들 이제 오버톤, 그러니까 배음이라고 하는데 그 배음이 섞인 호흡의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그 홀을 울려서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 뮤지컬 할 때랑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벨칸토 성악 발성이다라고 한다면 성악가가 뮤지컬 노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그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조금 질문하신 거에 이게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악도 아니고 뮤지컬도 아닌 카이의 노래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인 게 바로 어제도 이제 대전 시립교향악단이랑 협연을 했거든요. 뒤에서 이제 풀 심포니가 이제 나오는데 저는 분명 마이크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투어를 준비하느냐고 마이크를 떼고 노래한 지가 좀 됐어요. 이 리허설을 계속 거치느냐고. 그랬더니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게 저 스스로 좀 어렵고 또 불편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몸도 너 왜 그래? 너 마이크 안 쓰고 이렇게 노래하는 걸로 지금 연습해왔는데 왜 갑자기 더 마이크 쓰면서 더 작게 노래해? 그런 신호를 자꾸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이 참 신기하다라는 그리고 나도 참 예민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무튼 그 어딘가에 있고 또한 저라는 사람은 노래하는 곳이 대극장이냐 소극장이냐 마이크를 그렇죠. 쓰느냐 안 쓰느냐 또한 뒤에 오케스트라가 나와도 20인이냐 40인이냐 그렇죠. 홀의 사이즈와 울림이 롯데 콘서트홀이냐 예술의 전당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마음가짐과 발성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요. 예. 그렇죠. 그러나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건 이 경험담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 라는 자부심은 있어요. 왜냐하면 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러한 발성과 저러한 발성을 통해서 실패 혹은 성공을 또 갖춰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에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한마디라도 좀 더 할 게 있고 내 말이 정답은 아닌데 너희들의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실패담이야 라고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교수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그죠? 꽃을 또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렇죠. 꽃 사진에다가 글도 너무 또 잘 쓰시고 짤데기 없는 호기심 때문에 재주가 정말 많으시다. 재주 많은 사람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아유. 아이 무슨 겸손의 말씀을 이렇게. 그러면 공연장의 크기는 대부분 다 그런 약간 실내악을 할 만한 그런 공연장. 예, 포커스를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도 어떤 대관 심사가 들어갔을 때 뭐 콘서트홀은 뭐 너무 크니까. 그럼 어디 IBK도 있고 뭐 여러 있었는데 제가 오히려 반대로 그 리사이트 홀을 골랐어요. 예. 그 작은 무대인데 그 투어의 일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사 입장으로서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인원이 그렇군요. 그랬는데 제가 좀 고집을 부렸고 그래서 그 리사이틀의 그 컨셉을 유지하고 싶은 게 이번 목표와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음악당에 가면 예술의 전당에 리사이트홀, 콘서트홀 그리고 IBK 챔버홀 있고 또 지하에 좀 더 작은 인추나트홀도 있고 뭐 그런데 약간 콘서트홀이 제일 크고 IBK 챔버홀은 그거보단 작지만 그래도 중급장 이상이고 그러니까 정말 아담한 홀에서 제대로 이제 리사이트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반대하셨나요? 예, 아니 투어의 마무리는 우리나라가 될 텐데 대극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에서 하는 거는 하는 그거대로 하고 또 다른 공연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좀 그것도 그거는 좀 오케스트라도 있고 좀 크게 나오면 꼭 또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때는 그럼 마이크를 쓰시나요? 그것도 다양한 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라 그랬지? 너무 뻔한 얘기지만 예전에 고생하셨던 얘기 막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까지 보니까 역시 고진 감독 이런 생각이. 근데 뭐 이게 프로페셔널의 멋진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냥 요 앞에 서 있는 우리 네. 직원이랑 네. 그냥 진짜 박물관 간다는 기분으로 늘 스케줄을 네, 감당해요. 네. 최고의 성과보다도 네. 정말 좋은 경험하고 네. 즐거운 추억을 쌓으러 간다 생각하고 일본 방송도 네. 그렇게 네. 네, 뚜벅뚜벅 다녀오고 네.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도 즐겁게 하고 네.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그거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실수가 있었던 방송이었다라고 그래요. 네. 좀 넘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좀 여유가 더 예전보다 생기셨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게 뭐 예술적인 지향점이 좀 미숙하다라고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은 좀 살기가 너무 어렵다. 예. 왜냐면 예술의 삶도 참 좋지만 일단 나의 행복이 나의 기쁨과 나의 만끽이 참 이제 중요한 나이와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아니요. 좀 여유가 생기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시간이 꽤 됐네요. 네. 레베카가 하나 있어요. 그걸 네. 지금 들을까요? 네, 지금 듣죠. 네. 성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독일 가곡을 많이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어 딕션 같은 걸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 레베카라는 작품을 처음 만났는데 악보를 딱 받았는데 위에 독일어 원어가 적혀 있고 그 밑에 한국어 번역이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독일어 원어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혼자 이거를 hab ich den Verstand 이렇게 그냥 읽어봤어요. 네. 그리고 집에 가서 유튜브로 한번 찾아봤는데 역시 그 독일어가 주는 그 이 발음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작사에서 이거 한번 독일어로 해보자. 음원을 녹음하고 싶은데 한국어로 녹음을 하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혼자 독일어로 겁나 열심히 준비를 진짜요? 해왔어요. 처음부터 이걸 하자고 했던 건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녹음실 딱 가서 네. 제가 한번 독일어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목도 풀 겸. 네. 그리고 사실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연습을. 그리고 이제 좀 상스럽게 얘기하자면 불러 제꼈죠. 네, 불러 제끼고 이 부분만 좀 제가 발음적 실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할게. 그리고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어로 제대로 녹음하겠습니다. 네, 녹음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전달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거 신선한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그렇다면 독일어로 녹음된 건 그 흑백 처리를 해줘서 뮤직비디오를 발표해 주시고 한국어로 한 거는 그냥 찍어줬던 대로 칼라로 하면은 뭔가 두 개가 좀 대조 대비가 되면서 좀 독특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것도 너무 흔쾌히 좋은 컨셉인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원작자 르베이 씨도 들으시고 또 원작을 가지고 있는 VBW라는 그 오스트리아의 회사에서도 듣게 되면서 또 자기네 홈페이지나 유튜브에도 막 올렸더라고요. 밑에 댓글 달린 걸 보니까 현지 사람들이 발음이 너무 좋다. 이 사람 독일말을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주셔서 그네들도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다. 다 계획이 있었군요. 잘 들어가졌어요. 이거는 뭐 그냥 저에게 있어서도 좀 유쾌하고 재밌었던 추억. 근데 굉장히 적극적이신. 아주 적극적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천적인 그런 타입은 아니다. 약간 준비하고 그걸 풀어내고 또 내가 풀어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봐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즐거운
프로듀서형 아티스트 아닌가. 또 규정을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로듀서형 아티스트의 면모가 아주 잘 드러난 영상을 이걸 팟캐스트로 먼저 접하는 분들은 이제 음원으로 들으시겠지만 레베카의 시니어 독일어 버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en Verstand verloren, warum ist so viel Angst und Zorn in mir? Ich hasse mich selbst dafür. Was sorgt mich bloß an diesen Unmuldsort? Ich fühle, dass verflucht ist. Gott, warum kam ich zurück nach Mendeley? Als ich ein kleiner Junge war, sang ich das Lied der Brandung in die Schlacht und trug mich übers Meer. Jetzt klingt das Lied der Brandung geisterhaft. Ich weiß, dass ich verflucht bin. Gott, warum kam ich zurück? Was bin ich für ein Narr? Hier liegt die Vergangenheit, hier hat sie gewartet all die Zeit. Etwas in mir glaubt daran, dass ihre Liebe mich befreien kann von den Bildern, die mich quälen, wenn ich die Augen schließe. Doch wenn ich mit dir flieh von hier, dann holt uns irgendwann das Gestern ein. Ich käme nie zur Ruhe. Nein, ich bleib da und stell mich dem, was war, bis ich nicht mehr verflucht bin. Ja, darum kam ich zurück nach Mendeley. Und ich werde stärker sein, stärker als die Schatten und die Nacht. 네. 너무 멋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독일어를 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아주 강렬한 임팩트. 네. 제가 왜 그 발음에 매료됐는지 약간 아시겠죠? 네. 약간, 그런 또 흑백 처리. 그러니까요. 프로듀서형 아티스트. 네. 그러면 요번에 공연 그 월드 투어 하시는 것도 좀 그런 의미에서 많이 관여를 하세요? 공연 구성이나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저는 프로듀서형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했지만 크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앞에 저를 담당해주는 직원들도 계시지만 그네들이 참 힘들어하는 아티스트죠. 그러니까 너무 해보고 싶은 게 많고 구성이 너무 디테일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면으로는 좀 차라리 뭉뚱그려서 요청하는 것보다는 디테일한 게 뭐 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제 4집 앨범이 카이온 뮤지컬이라고 뮤지컬 곡으로만 이루어진 정규 앨범이 있어요. 하는데 뮤지컬 곡으로 정규 앨범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어렵냐? 저작권 해결이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보통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데 이거를 제가 실현해야겠다는 설명을 해냈고 그걸 사실을 일하는 사람들은 또 회사의 직원분들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굉장히 힘든 아티스트가 맞죠. 그리고 제가 이러한 아티스트와 듀엣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뭐 옥주연, 전미도 또 아이돌 가수 출신인 도겸, 리나, 이지혜 너무 많은 대배우들이 저와 듀엣을 맞춰줬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하나씩 다 디렉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는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그걸 그네들한테
요청하고 시켰다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하면 가장 화합을 할 수 있을지 또한 내 앨범이지만 내가 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에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를 약간 계획하는 것들 그런 것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즐거운 호기심거리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콘서트를 할 때도 제가 테마부터 네. 공명, 순서 네. 누가 어디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또 네. 부족한 점은 또 조언을 듣기도 하다 보니까 네. 어떤 분께는 굉장히 편한 아티스트 어떤 분께는 지치는 네. 아티스트 뭐 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저기 계신데 맞나요? 맞다고 하십니다. 끄덕끄덕. 네. 편한가요? 힘드신가요? 편합니다. 네. 저희 네. 매니저하고 우리 가족들이 사실 올해로 12년째 제 일을 같이 해요. 네. 상당히 잘 버텨준 거죠. 네, 잘 버텨주고 너무 고맙고 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앞으로 뭐 더 이 작품 꼭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한숨부터 쉬세요. 왜? 네. 작품 하고 싶다라는 건 사실 네. 굉장히 아직도 많아요. 하지만 작품이라는 게 정말 운명 같은 네. 것 같아요. 네. 시기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욕심을 갖는다는 건 사실 참 무의미한 일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사실 없고 앞으로도 주어진 작품을 그리고 계속 주어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네.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는 있는데 좀 다른 생각은 많이 합니다 요즘. 그러니까 뭘 하세요? 혹시 뭐 제작을 하신다거나 뭐 전혀 이런- 그렇지 않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유정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근처에 갈 수 없고 네. 그냥 훌륭한 배우의 모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네. 많이 들어요. 멋진 배우는 많아요. 예, 스타도 많고 뭐 5분 만에 표가 동나는 배우도 네. 네. 많지는 않지만 여럿 있습니다. 훌륭한 배우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같이 일하고 싶은 배우 또 진실함에 다가서는 배우.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약간 비판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진실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게 많은 시기이기도 해요. 예, 가령 본질적인 연기와 스토리와 무대 형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 가령 뭐 좀 더 자기한테 좀 더 멋진 상황, 연출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을 위해서 뛰는 사람.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본질에 가기 위해서 연극에도 뛰어들고 네. 음악적인 이런 도전도 멈추지 않고 네. 또 스스로 시험해보는 어떤 이런 것들에 그 게으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음악과 연기와 움직임에 관하여 가장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훌륭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진짜 멋진 진실로 멋진 배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정말 훌륭한 배우로 자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럼 이제 음악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고되게 계속 이렇게 걸어오셨으니까 묵묵히 예.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시고 싶으세요? 예. 만감이 교차하는. 네. 아니 이제 저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언이라는 게 요즘 과연 필요가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 다양한 시대이고 또 어떤 규격이나 규칙 같은 게 많이 무너진 네. 시대인 것 같아요. 그냥 매력의 시대이지 어떤 실력은 약간 두 번째 뭐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저들에게 도움이 될까? 혹은 이게 맞는 것일까? 스스로 의심하고 합리적으로 좀
계속 의심을 해볼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조언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후배들이 있다면 네. 한 2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네. 싶은데, 첫 번째는 음악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연기라는 게 그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예. 많은 분들이 첫 번째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한 네.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그게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닌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네. 예. 그러나 우리가 천재가 아니라면,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눈앞에 지금 잡히는 게 없다면, 과거의 나와 같이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단 한 번의 기회는 찾아온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선배의 말에 속지 마라라는 말을 한 가지 해주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오늘 두 분께서도 저에게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다른 누구처럼이 아닌 나 자신이 되라라고 또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예. 이건 성악이잖아. 이건 과거에 이렇지 않았잖아. 이건 누구잖아.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나. 예. 누구의 길을 따르려는 것도 아니고 네. 누구처럼 노래하려는 것도 아닌, 그냥 오늘날 그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에 속지 않는다면 오늘의 나의 믿음을 보내고 그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기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장점이 뭔지, 내 무기가 뭔지 하는 것들을 꼭 자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배우들한테만 해당되는 네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뭔가 이대로는 맞아. 아니 이제 왜냐하면 유튜브 한다 그러면 우르르 유튜브만 하고, 그렇죠. 예, 또 요새는 이제 팬텀싱어라는 게 나타나고 하니까 네. 성악하는 애들이 다 우르르 팬텀싱어 나가고 네. 그런 어떤 기류라는 네. 걸 많이 따르잖아요. 네. 물론 아무것도 감이 잡히지 않을 때 기류를 따르는 건 상당히 중요한 조언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늘 개척하고, 네. 혹은 그것이 기류라 할지언정,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지언정, 그 흐름에 탑승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중심이 무기가 있어야 네, 된다. 네. 그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뭐 블루오션, 레드오션, 사실 이런 거는 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아무리 꽉 차 있어도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있고, 네. 아무리 비어 있어도 망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색깔을 갖는다는 건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카이 씨랑 너무 좋은 얘기와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눠서 너무 기뻤고요. 네. 먼저 이제 저희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고요. 검색창에 김수현 기자, 또 커튼콜 치면 나오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월드 투어 앞두고 계신 카이 씨 모시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 네. 그래요? 그리고 다행입니다. 되게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인생 선배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네. 훌륭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아닙니다. 좋았습니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 너무 기대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